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김유미 노무사님 유튜브 영상이죠? 이걸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기업에서 비정규직 인력을 쓰는 게,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, 그 속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단순히 좋다, 나쁘다 이런 걸 넘어서요. 기업 운영의 현실적인 장단점들, 이걸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죠. 이 문제가 단순히 사람을 쓰고 안 쓰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잖아요. 기업의 비용 구조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방식, 조직 문화, 심지어는 그 장기적인 생산성까지 다 영향을 미치니까요. 김용현 노무사님 영상이 이런 양면성을 잘 짚어주고 있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그 순기능이라고 하죠.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. 역시 가장 먼저 와닿는 건 비용 절감이겠죠. 아무래도 정규직 채용에 비해서 인건비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는 점,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꽤 강조했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, 초기 비용 절감 효과는 분명히 크죠.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어요. 바로 고용 유연성.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거나 특정 시즌에만 일이 확 몰릴 때 있잖아요. 아니면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생겼다거나 그럴 때 필요한 만큼만 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. 김노무사님은 특히 IT 프로젝트처럼요. 특정 기간에 고도의 전문성이 확 필요할 때 이 유연성이 정말 빛을 발한다. 이렇게 분석하시더라고요. 그 지점이 진짜 흥미로웠어요. 그러니까 단순히 인력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. 필요할 때 그 분야에 딱 맞는 전문가를 데려올 수 있다. 이런 거잖아요. 그리고 영상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요즘엔 평생 직장 개념이 좀 희미해지고 평생 직업 이걸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계약직을 선호하는 그런 고학력 전문직들도 늘고 있다는 분석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의 다양성 확보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네네. 더 나아가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도 무시 못해요. 그러니까 비정규직 인력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표준화된 업무나 지원 업무 이런 걸 맡기고요. 정규직 직원들은 핵심적인 R&D라던가 전략 기획 같은 좀 더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. 이렇게 역할 분담을 딱 명확히 하면 조직 전체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런 분석입니다. 하지만 역시 동전의 양면처럼 어두운 면, 그 역기능도 만만치 않겠죠. 영상에서 가장 먼저 짚어주신 게 조직 몰입 부족 문제였어요. 아무래도 고용 안정성이 좀 낮고 또 정규직과의 보상 차이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애착이나 주인의식 같은 게 좀 떨어지기 쉽다는 거죠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? 그게 바로 생산성 저하, 그리고 높은 이직률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영상에서도 지적했듯이 업무 숙련도가 좀 쌓일만 하면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. 이게 기업 전체의 생산성을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. 특히 기술 습득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겠죠. 네. 게다가 이런 좀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특정 계층, 예를 들면 여성이나 저숙련 근로자에게 좀 집중될 경우에요. 고용의 질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. 이런 우려도 제기됩니다. 그 단기적인 비용 절감의 이면에는 이런 장기적인 위험이 숨어 있는 셈이죠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결국 사람 계속 새로 뽑고 또 교육하고 여기에 드는 숨겨진 비용도 만만치 않겠어요. 마지막으로 지적된 그 형평성 문제와 갈등?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. 이게 단순히 회사랑 비정규직 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.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거? 소위 노노 갈등이라고 하죠. 이걸로 번지면서 조직 분위기 자체를 해칠 수 있다. 이 점이군요. 그렇습니다.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사실 조직 문화의 거의 근간을 이루는 건데요. 이 부분이 흔들리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기업 운영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 갈등은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. 네, 김노무사님도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우려하는 시각으로 다루셨던 걸로 기억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요. 비정규직 활용이라는 게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이나 고용 유연성, 그리고 필요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, 이런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동시에 조직 몰입도가 떨어진다거나 생산성 문제, 그리고 공정성 시비나 조직 내 갈등 심화, 이런 만만치 않은 숙제도 안겨주네요.
정말 그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기업들은 단순히 뭐 비용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장단점을 정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겁니다. 그래서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인력 구성 전략 이걸 짜야겠죠.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이런 기업의 필요라는 관점을 좀 넘어서서요. 과연 이런 고용 형태의 확산이 우리 각자의 장기적인 커리어 개발이나 또 삶의 안정성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